안녕하세요. 신필름 채널을 운영하는 신 감독입니다. 오늘은 신상옥 감독님의 영원한 영화 동반자이자 영화 배우인 최은희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은희 선생님은 신상옥 감독님을 만나기 한 7년 전이죠. 1947년 신경준 감독의 새로운 맹서로 영화계에 데뷔를 하십니다. 데뷔하신 작품이 흥행과 작품성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다 보니까 최은희 선생님은 배우로 데뷔하자마자 주연 배우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더 작품 더 출연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마음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윤영규 감독님의 작품인데 이 마음의 고향이라는 작품은 어쩌면 최은희 선생님이 신상옥 감독님을 만나기 이전에 찍은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작품적으로도 뛰어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이 끝나고 신상옥 감독님을 만나시죠. 코리아라는 작품으로 만나서 이제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 이 마음의 고향이 어느 정도 대단한 작품이냐면 그 당시에 영화를 보셨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단한 작품이다, 흥행도 흥행이지만 작품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좀 부탁드리고요. 이 영화에 대한 설명은 AI 음성과 AI 자료 화면을 사용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1949년 한국 영화 마음의 고향은 한국 영화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한 편의 감동 드라마가 아니라 해방 이후 한국 영화가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 최은희가 신상옥 감독을 만나기 전 대중에게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알린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은희 하면 먼저 신상옥 감독과 함께 만든 수많은 명작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녀는 신상옥 감독을 만나기 전 이미 배우로 데뷔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작품 마음의 고향을 통해 단숨에 인기 여배우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한국 영화사의 보석 같은 작품 마음의 고향과 배우 최은희의 데뷔 초창기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깊은 산사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도성은 아주 어린 시절 친어머니에게 버려진 아이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절에서 주지 스님의 손에 자라며 어린 동승이 됩니다. 도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머니를 보는 것입니다. 절에서는 수행을 배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못한 도성의 마음속에는 늘 커다란 빈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절마당을 쓸고 목탁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지만 밤이 되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한 젊은 미망인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절에 공양을 올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맡은 배우가 바로 젊은 시절의 최은희입니다. 최은희가 연기한 미망인은 도성을 보는 순간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들을 떠올립니다. 도성 역시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품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도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따르게 되고 미망인 역시 도성을 친아들처럼 아끼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혈연은 없지만 진짜 모자와도 같은 따뜻한 정이 싹트게 됩니다. 얼마 후 미망인은 큰 결심을 합니다. 도성을 자신의 수양아들로 데려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 스님을 찾아가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지 스님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도성에게는 아직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업이 많으며 지금 절을 떠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미망인은 아쉬움을 안고 돌아가지만 도성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오래전 어린 도성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떠났던 친어머니입니다. 세월이 흐른 뒤 뒤늦게 죄책감과 후회를 안고 아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친어머니는 주지 스님에게 도성을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성은 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주지 스님은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성을 버렸던 과거를 쉽게 되돌릴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친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신분조차 밝히지 못한 채 멀리서 도성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아들은 눈앞에 있지만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도성 역시 그녀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잠시 스쳐 지나간 만남, 그리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채 친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며 산사를 떠납니다. 한편 주지스님은 결국 도성을 미망인의 수양아들로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핏줄보다 더 따뜻한 사랑이 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한국 영화사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도성은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아름다운 영상 속에서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은 절정에 이릅니다. 잠에서 깨어난 도성은 산길을 따라 어머니를 찾아 내려갑니다. 이 장면은 심파적인 눈물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흐르는 감정과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어우러져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 평론가들은 이 마지막 장면을 한국 영화 최고의 엔딩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오늘날 다시 이 영화를 보면 화려한 특수효과도 또 뭐 다른 전개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소년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들의 사랑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깊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무엇보다 배우 최은희의 순수하고 따뜻한 연기를 통해 훗날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가 될 재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마음의 고향은 단순히 오래된 영화는 아닙니다. 해방 이후 한국 영화가 세계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딘 작품이며 한국 영화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준 걸작입니다. 그리고 배우 최은희라는 위대한 배우의 시작을 알린 소중한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까지도 많은 영화인들은 이 작품을 한국 영화사의 명작으로 기억하는 이유는 화려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가장 담담하고 아름답게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한 편의 영화가 세월을 넘어 문화재가 되고 다시 복원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의 고향 역시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되어야 할 대한민국 영화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